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6월 17일 9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핵심은 미국 증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미국 정치 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선물을 통해서 파생 상품인 시장 거래 상품, 상장지수 펀드죠. ETF라고 하는 이런 상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체크를 하고 미국 증시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애틀란타 연준이 추정하고 있는 2025년도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8%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호관세 이런 부분들로 이제 1분기 때 좀 경제가 꺾였죠. 역성장으로 경제 성장률 지표가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상호관세 유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V자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마침 이제 우리나라도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부동산을 이제 안정시키는 것은 이 자금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5,0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런 안에 따라서 이제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마침 이제 미국의 증시가 지속해서 강세를 연결해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근원적인 힘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는 다시 한번 이제 강한 추세 흐름을 보였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4일째 이렇게 공방을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상을 타진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 분쟁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식은 랠리를 했고요. 유가 포함해서 방산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그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미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죠. 일설에는 이제 전쟁 관련, 협상 관련 이런 긴급회의 때문에 이제 귀국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보다 더 큰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우라늄 농축, 이란이 이제 우라늄 농축하는 이 부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협상안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제 그럴 권리는 이란에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보복 공습을 받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너무 열세예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있지만은 미군의 지중해 그 사이사이 배치된 미군 전투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들을 대부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은 방공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대 이상 공격에 나서는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의 공격을 이란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전력적 열세를 들어서 확전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 이쪽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좁은 해협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유조선의 20%가 이 항해를 하는 좁은 해협을 이제 봉쇄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는 있어요.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제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서로 육지로 이제 개선을 침략하기가 국경선을 침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라크를 이제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면전으로 이렇게 육지전까지 확산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의 증시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다우산업지수가 0.75, S&P 500이 0.94, 나스닥 지수가 1.52%나 이제 상승을 했죠.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이 이제 0.65%, 396.75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강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뭐 오후에 들어서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0.16% 강세를 보였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0.59%, 중국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0.04%, 홍콩 지수는 마이너스 0.43, 대만은 플러스 0.73.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섹터 이런 부분들이 강하면서 우리나라하고 대만 이런 증시들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 중앙아시아를 탐방 중에 있잖아요. 모습 보니까 건강하게 뭐 잘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일설에는 뭐 실각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쪽을 보면 반도체 섹터가 강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나마 플러스를 보이면서 이제 유지를 했고 그동안 강했던 방산주, 조선, 원전, 은행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또 6.68%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9만 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하나오션이 산업은행의 블록딜 문제 이런 걸 끌어안고 있어서 항시 불안하거든요. 아직까지도 10%가 넘는 지분을 이제 모두 다 블록딜로 정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록딜로는 싸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도 이제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7만원대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6% 이상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거의 3,000포인트 근접을 하다가 2,950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장 초반에 이제 대단히 그 강한 흐름을 이제 보였는데 저도 뭐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꺾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꺾이질 않았습니다. 현재 PER이 이제 13.47배, 그 다음에 PBR이 이제 0.99배, 1배에 올라와서 우리 증시가 싼 국면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증시가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400조 원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증시가 싼 맛에 이렇게 즐기는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 비차익으로 이제 5천억 원이 넘게 매도가 되면서 5,8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상승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970 종목,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서 한 1,500 종목. 간신히 코스피 종합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의 기초 자산이 되는 코스피 200은 395.18로 0.2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선물 지수는 39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46% 올랐는데 현재는 선물 지수가 약간 앞서 있죠. 0.82 정도 시장 베이시스가 높으면서 당연한 거예요. 선물이 미리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높아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콘덴고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 매도, 동반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도 선물을 매도, 누적으로 이제 21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이 타점이 굉장히 높은데 9월 선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다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객 예탁금이 63조 8천억까지 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개인들의 신용잔고 역시 18조 9,800억 원을 넘고 있어서 19조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발행 가능성 때문에 지금 뭐 결제주들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마 신용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나스닥 지수가 0.5% 정도 하락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달러는 지금 1364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지향하고 있고요.
원달러는 1364원으로 14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우월해진 그런 환경 속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유가는 70달러, 좀 많이 하락을 했죠. 1.46%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를 받고 유가 혜택을 받는 운송 이런 쪽에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변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물이 진행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장 초반에 굉장히 수급도 셌죠. 수급도 굉장히 강하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장 초반에 괜찮았고요. 외국인 선물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이 흐름을 주도를 했었는데 오후 내내 미국 증시가 약하면서 결과적으로 거의 갭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어요. 강력했던 그 장 초반의 강세를 모두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0.46%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장 초반에는 너무 강세가 돼서 이 부분을 추정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끝까지는 추정을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익절을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도 너무 장 초반에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계속 깨지기 시작해서 장중 내내 이제 장 막판까지 뭐 어려움을 겪었죠. 보시면 1시 이후까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이 계속해서 매도가 쏟아지는 등 하루 종일 이제 어려운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 지수를 틱 차트로 좀 살펴보면요. 장 초반에 이제 이렇게 갭상승이 있었죠. 갭상승이 있고 나스닥 선물이 조금 부진하게 시작이 되자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갑작스럽게 증시가 뭐 급등을 하는데 10시까지 이제 급등 현상이 나왔죠. 너무 강해가지고요.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400을 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장 초반 뭐 요 정도 선에서 너무 이제 위험해질 것 같아가지고 나스닥 선물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지켜봤는데 추가적으로 한 30분 정도 더 강세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결국 오늘 갭상승한 부분들은 다 메꿔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396에서 0.46% 올라온 흐름으로 이제 오늘 선물지수는 마감이 됐습니다.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9월 선물 일봉이에요. 이 일봉에서 우리가 좀 눈에 이렇게 띄게 볼 수 있는 것은 노란색이 20일 이평이에요. 녹색은 6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 있죠. 그렇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가파른데 지금 이렇게 22평을 돌파해서 한번 회귀를 했다가 이제 돌파를 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62평에 귀환을 하기 전에 일단은 22평에 이제 이렇게 귀환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이 정도 되면 5일선이나 11선 정도의 최고로 강한 기울기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대략 선물지수가 어느 정도 움직이면 조정이 나오는지 지금 요 상단에서는 요 지점에서 60일 이평까지 6.85% 이격이 벌어졌을 때 회귀를 했어요. 또 이 강한 하락을 보일 때 이때는 10.99%에서 회귀를 했습니다. 62평으로. 현재 12.22%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12.22% 62평과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62평 각도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62평이 각도가 형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뭐 강하게 내려오면 370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거보면 370부터 380
뭐 385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62평으로 먼저 회귀를 하기 전에 지금은 22평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나 있기 때문에 22평으로 먼저 회귀를 해야 됩니다. 62평으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21평으로 먼저 회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2평 기울기 따라 이렇게 쭉 가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좀 연결을 해보면 대략 지금 396이잖아요. 강하게 하락하면 380까지, 조금 덜 강하게 하락을 하면 385까지, 조금 약하게 하락을 하면 390까지는 조정을 열어두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그건 논외로 치고요. 우리가 조정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기울기로 조정을 받으면 380까지 일단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런데 22평을 이탈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결국 62평에서 이 부분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2평은 현재 강하게 내리면 370까지도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 380까지는 주가 흐름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아무리 증시가 강하더라도 미국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격이 높아지면 집을 떠나서 이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에너지 힘이 생겨요. 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우리는 뭐 3천 넘어서 계속해서 증시가 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이 선물을 탁 던져버리면 선물을 이끌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9월 선물은 국내 기관들이 좀 나서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타점이 굉장히 높은데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나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올라가는 거에 상관이 없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냐. 380 1차적으로.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390, 2차적으로 380, 3차적으로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370까지는 조정을 열어두고 370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비중을 실어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증시를 보면 이제 상호관세가 다음 달 1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연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이 되지 않고 이란이 만약 굴복을 해서 우라늄 농축까지 포기를 하고 미국의 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핵협정이 타결되면 또 미국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 상호관세, 뭐 큰 대국이죠. 유럽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인도,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여러 나라들이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또한 미국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할 요인보다는 올라갈 요인이 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지만. 그리고 우리 증시를 보면 수급이 굉장히 세요. 제가 보더라도 상승할 때는 굉장히 기운이 강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인버스 쪽의 베팅보다는 레버리지 쪽을 조심스럽게 비중을 잘 실어서 모아가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올라갈 때 워낙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PBR 0.99, 1배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무한정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가 유치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두르게 무리하게 비중을 많이 실어서 쫓아가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